고의로 23차례 교통사고를 내 1억 5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타냈습니다. (2021년 1월에) 일어난 사고였었죠. 대전에 이제 수침교가 교통량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간격이 꽤나 많이 벌어져 있어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확 내더니 그냥 거의 뒷범퍼 쪽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 도로교통법상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면 무조건 잘못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만약 여러분은 안전운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내지도 않은 사고인데 자동차 보험 사기를 당해 쥐도 새도 모르게 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다면 정직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많았었죠. 되게 젊은 친구들인데 딱 내리자마자 사진부터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좀 당황이 돼야 되고 교통사고니까 그래야 되는데 보험회사 직원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친 데 없느냐면서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보험회사 불렀거든요. 어디에 보험 들었냐고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또 앉아있는 그 동석한 친구가 더 황당했어요. 사실 다친 정도면은 심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앞에서 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놀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옆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것처럼 막 아프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점점 지능적이고 또 조직화됐다는 소식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심각한 유형은 렌터카인데요. SNS에 대놓고 꽁돈 300만 원 벌 사람을 모집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까지 구성하는 등 이른바 렌터카 뒤쿵 사고 보험 사기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범죄 수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SNS를 통해서 공격수와 수비수, 목격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본인 차량이 아닌 렌터카 2대를 빌려서 앞 차량에 4명, 뒷 차량에 4명이 탑니다. 이어서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쿵 하고 닫아버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내면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자 수가 많아야 타내는 보험금 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SNS에서 공격수와 수비수, 목격자 등을 모집하는 겁니다. 뒤쿵 사고의 경우 렌터카끼리 충돌 자작극이 가장 흔하지만 도로 위를 달리는 일반 차량을 범행 타깃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제가 딱 보자마자 되게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이 친구들이 고의적으로 받았구나 이 정도로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막 얘기를 했죠. 여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보험 사기 같다고 내가 좀 당한 느낌이 든다. 이 친구들 분명히 내가 전화번호는 따놨는데 내일 정도 되면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그랬어요 보험회사에. 그렇게 했더니 보험회사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일주일 전에 여기 도로변에서 또 봤대요. 똑같은 사고로 또 당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점선이었거든요. 초월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깜빡이도 켠 상황이었고 받은 그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해가지고 과실이 제가 70이고 상대방이 30이래요. 근데 보험 사기만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70 과실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혹시 위의 사례처럼 자동차 보험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벌금을 내기가 상당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뭐랄까 현행법이 좀 선처해주는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과실교통사고의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 가피해자 나누고 또 적절한 과실 비율을 나눕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는 고의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교통사고가 보험 사기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라도 피해자가 되고 보험 사기범에게 모든 책임 주어집니다. 제 차는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폐차를 해버린 상황이었고 차량 그 수리비가 40에서 60 정도 나왔고요. 살짝 비싸났는데도
입원비까지 뭐 병원비까지 다 계산을 하면 300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셋이에요. 아이들 키우려면은 픽업도 많이 해야 되고 차가 꼭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니까 차라리 그냥 사고 안 나는 게 낫다. 불편해도. 그래서 그냥 폐차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화병이 걸려 죽겠더라고요. 화병이 걸려서. 픽업을 전혀 못했죠. 차가 있다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어요. 이 평소에도 안전운전을 하는 편이지만 다시 한번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네요. 자동차 보험 사기에 대한 이 현행법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8조의 처벌 금규정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범들이 최근에는 단독 범행으로 일어나지 않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적, 체계적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일부 가담하거나 일부 실행하더라도 범죄 집단 조직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보험 사기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뭐 어쨌든 그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차라리 어른이라면 앞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고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진짜 다시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 길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진짜 새로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도로에서 23번이나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사기를 저지른 15인조 일당도 올 초에 잡혔는데 11월이죠. 이제야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을 담당 경찰관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엮여있는 사건이 워낙 수십 건이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도 거의 도합 50여 명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자동차 보험 사기라는 게 말입니다. 대부분이 200에서 900 사이의 합의금을 노린 범행입니다. 평균적으로 합의가 될 만한 300 이하의 금액이 약 56%인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자동차 보험 사기단이 노리는 것이 뭔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들어가는 정신적인 고통을 적당히 돈으로 퉁 치려는 순간 어쩌면 우리도 자동차 보험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토포스트 사고의 재구성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